예, 어젯밤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벌어진 체육관 붕괴 사고, 이 사고로 학생 10명이 사망을 했고요.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상자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사고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간 학생입니다. 허설민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허설민 씨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인도학과 재학 중이시라고요? 예. 예,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건 언젠가요? 듣고 나서 바로 출발해서 도착을 한 2시 전에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도착을 해보니 상황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경찰 관계자 분들께서 차량 통제를 했고요. 예. 네, 직접적으로 리조트 안으로 들어간 거는 4시경쯤 됐습니다. 4시경에. 그 무슨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나요? 그냥 매년 하듯이 그 신입생 환영회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그런데 언제 네. 어떻게 사고가 벌어진 거랍니까? 그 아시아 대학에서 레크레이션 행사를 하던 도중에 강당에서 10시경에 그냥 천장이 무너져서 내렸다는 소식을 접해 들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학생들하고 다시 만나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얘기도 다 들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연을 막 한창 하고 있는데 균열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갑자기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한창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예. 네, 행사 앞쪽 무대 부분의 천장에서부터 점점 균열이 보이면서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다. 그럼 무너지는 걸 보고 학생들이 피신을 하기 시작했을 텐데. 너무 급작스럽게 무너져서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는 앞에 있던 학생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했고요. 뒤에 있는 학생들은 유일하게 있던 출구를 통해서 예.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나요? 네, 그 출구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구도 굉장히 좁았다고 합니다. 뒤쪽에 출구 하나, 굉장히 좁은 출구 하나. 그러니까 앞에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앞쪽 학생들은 미처 뒤로 나올 겨를도 없었던 거군요. 네네,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상황 도착했을 때 그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 상태였겠어요. 네, 아직까지 경찰들이 계속 통제하고 있고요. 예. 119 구조대원들 그리고 경찰분들 그리고 해병대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사고 현장을 복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 현장에서 빠져나온 학생들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네, 빠져나왔다고 해도 아직까지 경미하게 다친 학생들도 많고 예. 아직까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놀라서. 네, 쇼크 상태인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쇼크 상태여서. 그 학생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마우나 리조트에 간 학생은 한 10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간 학생은 1000여 명이고 사고를 당했던 당시 인원들은 한 거의 100명 정도. 예. 그 왜 100여 명만 남아있었던 건 왜 100여 명만 남아있었죠? 강당도 협소하기도 하고, 대학별로 따로 행사를 진행하기 단과대별로 돌아가면서 네네. 오리엔테이션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100여 명의 아시아학과, 지금 알려지기로는 중국어, 일본어, 미얀마어, 태국어 학과 학생들 남아있었다 맞습니까? 주로 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나머지 예. 인도학과라든지 여러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 쪽 학과들은 다 남아있는 100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당이 무너진. 지금 놀라서 말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나요? 그 학생들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요. 아직 그 리조트에 남아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리조트에 남아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그냥 밤을 보낸 거군요. 그 상태로. 네네. 예. 허설민 씨도 거기 계시는 겁니까? 방금까지 있다가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셨어요. 그 사고 당시에 교수들이나 이런 학교 측 관계자분들은 안 계셨나요? 그 분들께서는 오셨는지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설민 씨 지금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놀란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일이 급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옆에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던 분입니다. 부산외대 인도어학과 학생장입니다. 허설민 씨를 먼저 연결해봤고요.
도대체 이 어이없는 사고가 왜 발생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철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 강당 건물을 우선 좀 청취자들께 설명을 하자면 990제곱미터 넓이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체육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붕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세모 모양으로 생긴 그 위로 눈이 며칠간 계속 와서 50cm 이상 쌓여 있었다 이건데요. 결국 눈이 문제일까요? 눈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0cm 정도면요. 예. 가로 세로 우리가 1평방미터라고 그러죠. 가로 세로 1m면은 예. 1평방미터에 한 150kg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습식 눈이라서 무게가 많다고 보더라도요. 예. 그럼 150kg 정도밖에 안 되면은 웬만한 지붕은 정상적인 지붕이면 150kg 이상은 300kg 이상은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150kg 정도밖에 안에서 무너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50kg 이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넓이가 990. 아니, 전체 우리가 1m만 따지면요. 예. 가로 세로 1m에다가 50cm 정도면은 이번에 이제 비중이 이번 눈의 비중이 한 0.3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0kg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됩니다. 예, 물론 이게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이제 구조물로서 는 이건 300kg 이상은 반드시 견뎌야 되거든요. 견뎌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번에는 그걸 못 견딘 비정상이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눈 탓이 아니라 건물을 잘못 지은 탓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우선 사진상에서 나오는 거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진상에 나오는 그 석가래 아시죠? 예. 있는 것. 석가래가 굉장히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바로 한눈에 보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눈 때문은 눈 때문인데 눈이 이 정도 와도 버틸 정도로 짓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넓이의 체육관의 출구가 뒤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옆에 보니까 창문들은 굉장히 3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990평방미터라고 하면은 300평 정도의 출구 하나는 너무 이제 안전을 무시한 거죠. 적어도 양쪽에 하나씩은 더 있어서 최소한도 3개 정도는 됐어야 되는 겁니다. 출구도 문제가 있었다. 예. 게다가요, 이 건물을 보면 지지대라고 하나요? 중간에 기둥이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체육관 형태이기 때문에 체육관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기둥을 넣을 수는 없죠. 그 대신에 이제 지붕 밑에 있는 석가래를 아주 튼튼하게 트러스를 짜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래 부분이 너무 약했던 거군요. 너무 약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 그것도 경량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붕에 이제 그런 300kg 정도의 이상의 그 하중을 받으려면은 샌드위치 패널도 그 철판이 더 두꺼운 거 있죠. 더 두꺼운 것? 두꺼운 것을 넣고 또 보조 석가래도 더 많이 넣고 해야 되는 구조인데 현재 이제 사진상에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제 눈에도 바로 보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체육관을 짓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 이천의 냉동 창고든지 샌드위치 패널이 여러 가지 그 편리한 점이 있고 또 값이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해야 할 때는 내부의 그 샌드위치 패널을 받쳐주는 구조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결국은 날림이었다. 그냥 겉으로 보시기에도 이게 날림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세요? 그렇죠.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부실하게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세요? 석가래가 너무 약하다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경주가. 그러다 보니까. 안 온다고 하더라도 올 경우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반드시 최악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옆에 경주든지 울산에서도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태풍 때도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태풍을 생각했었더라도 더 안전하게 지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는 안전 기준이 무시된 채 허가가 된 걸까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이제 준공 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하는데 이런 그 큰 기관,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러 빠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이제 조사가 차후에 돼야 될 것이고 소일골 외양간 고치는 셈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하나는 이렇게 학생들이 단체로 교회 행사를 할 경우에 이 보험 가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봉직하고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경우는
학생들이 교회 실습을 나간다든지 단체 견학을 나간다든지 할 때 예. 반드시 그 보험을 듭니다. 일일 보험을 듭니다. 아하. 예, 그렇게 요즘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있을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종합안보로는 이 행사 자체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교내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3월 초순에 하기로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학교의 OT는 따로 있고. 예, 따로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학생회에서 자체 행사로 왜 했는지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 말씀드리긴 좀 못합니다만 학생회에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보험은 안 들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 판단이 부분도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겠군요. 예. 예. 총학생회 자체에서 한 행사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게 지금 신입생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19살 꽃다운 나이들이 사망자 명단에 이름 줄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우리 명을 달리하신 우리 학생들에게 명복을 기도할 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안타까운 인재가 왜 또 발생한 건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워낙 학생들의 충격이 커서 이 학생들은 인터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장에 뒤늦게 갔던 선배를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 듣는 것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건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죠.